산에서 구보 중인 특전사 707 소령 여성이 담배를 피던 MZ 조폭들을 만나 훈계를 해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초여름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청량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그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싼 관악산은 깊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산허리를 감싼 운무는 마치 전장의 연기처럼 자욱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산새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갈랐다. 해가 떠오르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오랜 단련으로 다져진 강철과 같았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소령. 그녀에게 독사 혹은 강철 여인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었다. 얼마 전 끝난 해외 비밀작전의 여파는 아직 그녀의 심신에 미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평소보다 더 깊은 산의 정기가 필요했다. 비번이었지만 그녀는 어김없이 관악산을 찾았다.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내면의 평정을 되찾고 언제 닥칠지 모를 극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오늘 그녀가 택한 코스는 인적이 가장 드문 사당능선에서 시작해 연주대로 향하는 험준한 길이었다. 하지만 정상 정복은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관악산의 복잡한 지형을 몸에 익히고 한계에 도전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과정 자체를 즐겼다. 거친 바위와 가파른 흙길이 반복되는 등산로를 그녀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일정한 속도로 나아갔다. 가쁜 숨결이 규칙적으로 터져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방을 주시했다. 머리 위 나뭇가지들이 새벽바람에 스산하게 울부짖는 소리, 발밑에서 부서지는 돌멩이 소리, 멀리 계곡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물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협주곡을 이루었다. 그녀는 이런 혼돈 속의 질서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다. 새벽 5시를 넘어서자 동쪽 하늘부터 핏빛처럼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운무는 마치 패배한 군대처럼 산 아래로 서서히 퇴각했고 그 위로 장엄한 일출이 예고되었다. 소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등 뒤로 펼쳐지는 풍경을 응시했다. 발 아래 도시의 불빛들은 아직 밤의 잔영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은 거대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이 순간의 장엄함이 그녀가 겪어야 했던 작전의 참혹함과 대비되며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다. 후. 작은 탄식과 함께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을 몰아붙일 생각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때 발밑의 돌부리에 살짝 발목을 접질렸다. 순간적인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속도를 냈다. 특수부대원에게 이 정도의 통증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부상이 잠시 후 벌어질 일의 미묘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자결하는 태양빛을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다. 새벽의 서늘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름 특유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온 산을 뒤덮었다. 등줄기를 타고 땀방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지만 소연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런 극한의 감각이 그녀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관음사 뒤편 커다란 바위 그늘에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배낭에서 생수병을 꺼내 단숨의 절반을 비우고 수건으로 이마와 목덜미의 땀을 닦아냈다. 발목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때였다. 조금 떨어진 등산로 한편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풀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소연의 미간이 본능적으로 찌푸려졌다. 산 전체가 금연구역인 것은 상식이었고 건조한 날씨에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산불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게다가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불쏘시개 장난을 하는 듯 했고 시끄러운 음악까지 틀어놓고 있었다.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2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젊은 남자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같이 짧게 깎거나 현란하게 염색한 머리, 온몸을 뒤덮다시피 한 문신,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느낌을 주는 트레이닝복 차림. 누가 봐도 건실한 청년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등산로 한가운데를 마치 자신들의 영역인 양 점거하고 앉거나 서서 큰 소리로 떠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닥에는 이미 수많은 담배꽁초와 과자봉지, 술병까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요즘 말로만 듣던 MZ 조폭인가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 소연은 속으로 혀를 찼다. 바로 얼마 전 비슷한 연배의 다른 등산객 한 명이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점잖게 이야기했다가 봉변을 당할 뻔한 것을 멀리서 목격했던 터였다. 그 등산객은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와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황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다. 그때 그냥 지나쳤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소연이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은 비번이었고 굳이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발밑에 짓밟힌 풀들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조금 전 다른 등산객이 겪었던 수모가 그녀의 정의감을 자극했다. 이곳은 모두가 아끼고 즐겨야 할 소중한 자연이지 저들의 무법천지가 아니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사명감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등산객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약간의 발목 통증이 신경 쓰였지만 이 정도 무리를 상대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접근을 눈치챘는지 무리 중 몇몇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소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내렸다. 운동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동여맨 머리. 그들 눈에는 그저 운동 좀 하는 평범한 여자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특히 소연이 다가오며 살짝 절뚝이는 것을 예리하게 발견한 한 놈이 옆 동료에게 낄낄거리며 속삭였다. 저 여자 발목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어디서 깝치러 오나? 저기요, 실례지만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음악 소리도 좀 줄여주시고 쓰레기도 치워주시죠. 소연은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낮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폭탄처럼 터져나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다.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는?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냐? 가장 화려한 핑크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단 청년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섰다. 그는 이 무리의 두목격인 박철민으로 관악산 핑크팬더라는 유치한 별명으로 불리며 최근 급부상한 신흥 조폭 무리의 리더였다. 나이는 20 초반에 불과했지만 잔인함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고나 까부는 거야? 산에 와서 운동 좀 한다고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아나 봐? 옆에 있던 온몸에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걸치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문 청년이 거들었다. 그는 강남 불나방이라 불리는 김영수였다. 철민의 오른팔격으로 허세와 과시욕이 하늘을 찔렀고 특히 여자들에게 추근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소연의 살짝 저는 발목을 가리키며 낄낄거렸다. 꼴 보아하니 운동하다 다치신 모양인데 우리가 특별히 간호라도 해드릴까? 소연은 그들의 비아냥에도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발목의 통증이 점점 더 선명해졌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금연구역이고 자연을 훼손하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다른 등산객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고요. 피해? 우리가 담배 좀 피우고 음악 좀 듣겠다는데 누가 피해를 본다는 거야? 이 산이 아줌마 개인 소유야? 우리가 오늘 여기 전세 냈어, 몰랐나? 철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함께 불쾌한 호기심이 번들거렸다. 몸매는 제법인데? 혼자 여기까지 운동하러 온 거 보면 보통 배짱은 아니네. 혹시 외로워서 남자라도 찾으러 왔나? 철민의 저질스러운 말에 주변 조폭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며 음탕한 추임새를 넣었다. 형님, 저 여자 눈빛이 살아있는데요. 한번 길들여보고 싶습니다. 야, 아줌마. 우리랑 같이 화끈하게 놀아볼 생각 없어? 오빠들이 오늘 밤 외롭지 않게 아주 특별한 서비스 해줄 수 있는데. 술 한 잔 시원하게 따라주면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줄게. 물론 다른 서비스도 포함해서.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소연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적 우위와 험악한 외모, 그리고 소연이 혼자 있는 여성이라는 점, 심지어 그녀가 발목을 저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하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거리낌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소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갔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어왔지만 이런 식의 인격 모독과 성적 희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아줌마, 왜 대답이 없어?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눈이 하늘 꼭대기에 달렸나 보네. 철민이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며 소연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소연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철민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바로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더욱 난폭하게 나왔다. 이 아줌마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철민이 버럭 고함을 질렀지만 소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져 철민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과 극한의 훈련을 통해 다져진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특수부대원의 냉철함과 상대의 모든 허점을 파고드는 예리함이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장 쓰레기 치우고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치우게 해주지. 당신들 전부를.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무게는 천근만근과 같았다. 그러나 젊은 혈기에 이성을 마비당한 조폭들에게 그 경고는 그저 가소로운 허세로 들릴 뿐이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여자가, 그것도 발목까지 저는 듯한 여자가 감히 자신들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더욱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오기가 발동했다. 하, 이 아줌마가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네. 우리가 누군지 진짜 모르는구나. 형님, 전현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릅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손봐줘서 세상 무서운 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영수가 철민을 부추기며 소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번뜩이는 접이식 칼이 들려 있었다. 칼날이 한낮의 햇빛에 반사되어 섬뜩한 빛을 뿜었다. 그래, 아줌마.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곱게 들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오늘 우리랑 같이 아주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자고. 관악산 정상까지 특별히 에스코트 해줄게. 물론 공짜는 아니고. 철민이 음흉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소연의 몸을 더럽게 훑었고 그가 말하는 즐거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맞아, 아줌마. 혼자 밤길 다니면 무섭잖아.
우리가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대신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줘야 할 거야. 몸으로 때우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좋고. 으하하. 다른 조폭들도 낄낄거리며 음담패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소연이 저항 불가능한 사냥감으로 보였다. 건장한 남자 20명 앞에 선 발목까지 다친 듯한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하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들은 확신했다. 그때 무리 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고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한 청년이 불안한 눈빛으로 철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이 무리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이었다. 저 철민이 형, 그냥 우리가 참고 가는 게 어떨까요?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는. 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민의 싸늘한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닥쳐, 민준이. 넌 빠져 있어. 여기서 내가 나설 자리 아니야.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철민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고 민준은 겁먹은 듯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이 작은 내부의 균열은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오직 절대적인 힘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발목의 통증이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투지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정당방위. 과잉 진압은 피한다. 단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확실하게 제압한다. 그녀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계산했다. 상대는 20명. 대부분 오합지졸이겠지만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 부담이었다. 한두 명은 칼 같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이미 확인했다. 가장 먼저 리더 격인 철민과 칼을 든 영수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발목 때문에 평소처럼 현란한 발기술을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기도 많았다. 너희들 정말로 후회하게 될 거다. 소연이 나지막이 은쫄였다. 그 말은 조폭들에게는 그저 마지막 발악으로 들렸다. 그들은 이미 소연을 완전히 둘러싸듯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아줌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우리 말 듣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곱게 대해줄 때 감사히 받아들여. 영수가 칼을 휘휘 저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감과 잔혹한 미소가 감돌았다. 소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깨와 상체의 근육들이 폭발적인 힘을 응축하며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눈은 가장 가까이 다가온 영수의 손목과 칼의 움직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철민의 위치와 주변 지형까지 동시에 파악하고 있었다. 고요한 폭풍 전야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관악산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제3장 강철 여인의 무자비한 참교육. 이거나 먹고 되져라. 영수가 짧고 거친 기압과 함께 칼을 쥔 손을 소연의 복부를 향해 맹렬하게 찔러 들어왔다. 아마추어의 어설픈 공격이었지만 날카로운 칼끝은 분명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그러나 소연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영수의 팔이 채 뻗어지기도 전에 소연의 몸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영수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발목의 통증을 순간적으로 잊고 한 걸음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동시에 왼손으로 영수의 칼을 쥔 손목을 강철 클램프처럼 정확하게 낚아챘고 오른손은 손날을 세워 영수의 팔꿈치 안쪽 관절 가장 취약한 급소를 지체 없이 강타했다. 크악! 영수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손목이 부러질 듯한 격통과 함께 팔 전체에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마비감이 덮쳤다.
손에 힘이 풀리며 칼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수의 손목을 비틀며 그의 몸을 반바퀴 강제로 회전시켰다. 순식간에 영수는 소연에게 등과 목덜미를 완전히 노출한 인간 방패 신세가 되었다. 소연은 그대로 영수의 목덜미를 왼팔로 강력하게 감아 조르며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조폭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뭐들 하고 있어? 저 미친년 당장 잡아.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역전되자 극도로 당황한 철민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한 명의 동료가 인질처럼 잡혀 목이 졸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폭들은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소연을 얕보던 오만함 대신 본능적인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발목을 저는 것 같다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 놈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쓰레기 치운 뒤 꺼지면 유혈 사태는 피할 수 있다. 영수의 목에 팔을 감은 채 소연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냉정했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암표범처럼 빛났다. 웃기지 마. 우리가 쪽팔리게 일개 여자 하나한테 야 영수 너 괜찮은 거냐? 철민이 애써 태어난 척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컥 형님 살려주십시오. 소연의 팔에 목이 졸린 영수는 괴로운 신음과 함께 간신히 말을 쥐어짰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산소 부족으로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다. 좋아, 내 놈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소연은 영수를 방패 삼아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철민에게 다가갔다. 다른 조폭들이 그녀를 둘러싸려 했지만 영수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전연한테서 떨어져. 영수 그놈은 버리고 그냥 공격해, 이 새끼들아. 다급해진 철민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소연은 철민이 있는 곳까지 불과 서너 걸음 앞으로 다가선 상태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영수를 철민 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철민과 주변 조폭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이 소연은 마치 탄환처럼 튀어나가 철민의 명치에 정확하고 강력한 정권 지르기를 장렬시켰다. 컥! 철민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며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강타했다. 그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철민이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몸을 낮게 회전시키며 가장 가까이 있던 다른 조폭의 오금에 정확한 로우킥을 날렸다. 악! 소리를 지르며 조폭이 풀썩 주저앉자 소연은 이미 다음 타겟을 향해 표범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부터는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참교육의 시간이었다. 소연은 마치 훈련장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듯 조폭들을 하나씩 그러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 하나의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모든 공격은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주먹, 발차기 발목 통증으로 제한적이었지만 낮은 발차기는 가능했다. 팔꿈치, 무릎 등 온몸이 살상무기였다. 조폭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살인 기술까지 연마한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어설프고 분노에 찬 주먹질과 발길질은 소연의 신들린 듯한 민첩한 움직임에 번번이 허공을 갈랐고 오히려 그 빈틈을 파고든 소연의 치명적인 반격의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한 조폭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뎌 근처의 작은 돌무더기를 무너뜨렸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작은 돌들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연은 이 짧은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한 조폭을 밀쳐 돌들이 굴러가는 방향으로 넘어뜨렸고 자신은 반대편으로 몸을 날려 다른 2명을 동시에 상대했다. 넘어진 조폭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공포에 질려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으악! 커! 내 팔! 아이고 나 죽네. 절규와 신음소리가 한적했던 관악산 등산로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연을 희롱하고 위협하던 조폭들은 이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들의 퇴로를 교묘하게 차단하며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차례차례 무력화시켰다. 한 놈이 겁에 질려 품에서 작은 가스총을 꺼내려 하자 소연은 몸을 날려 그의 손목을 팔꿈치로 내려찍어 가스총을 떨어뜨리게 한 후 그대로 관자놀이에 수도를 날려 실신시켰다. 다른 놈이 뒤에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덮치려 하자 그녀는 마치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몸을 반쯤 회전하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그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지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20명에 가까웠던 조폭들은 모두 땅바닥에 큰 대자로 뻗거난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었다. 몇몇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고 몇몇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심한 타박상을 입고 꼼짝도 못했다. 유일하게 소연의 직접적인 공격을 덜 받은 것은 가장 먼저 제압당해 방패막이로 쓰였던 영수와 명치를 맞고 쓰러져 숨만 간신히 몰아쉬고 있는 철민, 그리고 싸움 초기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 있던 민준뿐이었다. 민준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악몽을 꾸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얼음처럼 냉정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를 주워들었다. 발목의 통증이 다시금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자, 이제 너희가 어지른 쓰레기 깨끗하게 치울 시간이다. 소연이 바닥에 나뒹구는 조폭들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 한 점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살아남은 조폭들에게는 생사여 탈권을 쥔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들렸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조폭들은 그녀의 말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대부분은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팔이 부러진 자, 다리가 뒤틀린 자, 온몸이 욱신거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자 등 멀쩡한 곳이 거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조롱기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감, 그리고 뼈저린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못 움직이겠나? 그럼 내가 친절히 도와주지. 소연은 가장 가까이 있던 비교적 부상이 덜해 보이지만 여전히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조폭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다. 조폭은 공포에 질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를 인코이런트하게 연발했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놈들이 버린 쓰레기, 내 놈들이 직접 치워. 먼지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소연은 그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던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던 커다란 비닐봉지를 던져주며 명령했다. 다른 조폭들도 마찬가지였다. 소연은 부상 정도에 따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을 골라내어 강제로 쓰레기를 줍게 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그들은 소연의 서슬퍼런 눈빛과 압도적인 존재감에 짓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소연에게 제압당했던 영수는 이미 정신을 차렸지만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소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칼까지 꺼내 들며 위협했던 자신의 만용과 어리석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금이라도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리더였던 철민은 명치를 강타당한 충격으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만 소연은 그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내 놈이 이놈들의 대장이었지? 똑똑히 내 두 눈으로 봐라. 내 놈들이 저지른 한심한 짓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내 놈들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지금 어떤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소연은 철민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해 처참하게 널브러진 동료들과 그들이 고통 속에서 줍고 있는 쓰레기를 똑똑히 보게 했다. 철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그저 고통과 공포 그리고 극도의 수치심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다 치우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른 이들과는 달리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가 보였다. 소연은 잠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거짓된 공포가 아닌 순수한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1시간 가까이 지옥 같은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화 작업이 이어졌다. 조폭들은 서로를 부축하거나 기다시피 하며 자신들이 버린 담배꽁초, 과자봉지, 술병, 심지어 부러뜨린 나뭇가지까지 주워 담았다. 소연은 그들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들을 감시했다. 그녀의 발목은 이제 꽤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변이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되자 소연은 그들을 한 곳에 모아 앉혔다. 똑똑히 들어라. 오늘 너희는 천운을 타고난 줄 알아라. 내가 만약 군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조금 전 저기서 다른 등산객이 너희에게 봉변당하는 것을 못 봤더라면 너희 중 몇은 지금쯤 이 산에서 살아서 내려가지 못했을 거다. 소연의 말에 조폭들은 침만 꿀꺽 삼켰다. 그녀가 군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이전 만행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다.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른 젊은이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는 거다. 힘자랑하고 싶으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 넘치는 힘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좋은 곳에 써라. 나라를 지키든 어려운 사람을 돕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민폐나 끼치고 여자 혼자 있다고 함부로 성희롱이나 하고 그게 너희가 말하는 사나이다움이고 MG의 자유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소연의 목소리는 점차 우레와 같이 높아졌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분노와 깊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 이렇게 천박하게 살고 있는 거 아시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냐. 젊음이 아깝지도 않나? 그 잘난 문신 온몸에 새기고 비싼 명품 옷 걸치고 다니면 뭐하나. 속은 텅 비었고 머리는 돌보다 못하는데. 너희는 그냥 사회의 암적인 존재, 양아치일 뿐이다. 그녀의 가차없는 질책은 조폭들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평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뻔한 훈계였지만 압도적인 힘과 공포 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지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무겁고 아프게 다가왔다. 특히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몇몇은 끝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서럽게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 치욕과 공포 뼈에 새겨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고 추악한 짓 하지 마라. 만약 또다시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히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면 그땐 오늘처럼 곱게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늘 끝까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내 놈들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명심해라. 소연의 마지막 경고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폭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렸다. 알겠나? 소연이 사자후처럼 크게 외치자 조폭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갔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복종과 다짐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좋다. 그럼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너희 같은 버러지들은 이 아름다운 산을 더럽힐 자격조차 없다. 소연이 경멸 어린 표정으로 고갯짓을 하자 조폭들은 기다렸다는 듯 절뚝거리며 혹은 서로를 부축하며 허둥지둥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조금 전까지 산을 떠나가라 소리치며 위세를 떨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소연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극심한 피로감이 해일처럼 몰려왔다. 퉁퉁 부어오른 발목에서는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저 어리석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라도 심어주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지팡이 삼아 절뚝이며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관악산의 오후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날 관악산에서의 끔찍했던 사건 이후 박철민과 그의 무리에게는 실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처음 며칠, 아니 몇 주는 소연에게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밤마다 소연이 악몽 속에 나타나 그들을 응징했고 길을 가다가도 운동복 차림의 여성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주변을 살폈다. 특히 소연의 그 서늘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했던 눈빛은 그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철민은 그날의 일을 곱씹을수록 극도의 수치심과 함께 기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자신들이 20명이나 몰려가서 여자 하나에게, 그것도 발목을 다친 듯한 여자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지만 동시에 그녀가 보여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압도적인 힘과 절제된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 던졌던 불같은 질책과 경고의 말들은 그의 마음 한구석을 끊임없이 망치로 두들겼다. 힘자랑하고 싶으면 그 힘을 좋은 곳에 써라.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냐. 그녀의 말은 마치 주홍글씨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밤낮 없이 그를 괴롭혔다. 철민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허세를 부리고 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며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진정한 강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저 천박한 폭력과 자기만족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건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 철민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활보하며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목에 걸고 다니던 굵은 금목걸이도 손가락에 끼고 다니던 번쩍이는 반지도 모두 처분했다. 요란했던 핑크색 머리도 검게 염색하고 단정하게 잘랐다.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관악산 핑크 팬더파가 아니었다. 그날의 사건은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졌지만 동시에 그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철민은 동네의 작은 복싱 체육관 앞을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땀을 뻘뻘 흘리며 샌드백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코치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윽고 굳은 결심을 한 듯 체육관 안으로 들어섰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체육관 벽에는 극기라는 빛바랜 글자가 크게 걸려 있었다. 비슷한 시기 영수는 밤늦게까지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고된 노동이었다. 칼을 들고 설쳤던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절실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군 특수부대원들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훈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강인함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물론 자신이 그들처럼 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며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먼저 반성의 기미를 보였던 민주는 그 사건 이후 즉시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기술 학원에 등록하고 용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뜨거운 불꽃 앞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주말마다 동네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굳은 일을 도왔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불안감 대신 평온함과 작은 자부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른 조직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늦었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작은 식당에 취직해 허드렛일부터 배우며 정직하게 돈을 버는 기쁨을 알아갔다. 물론 모든 이들이 한순간에 성인군자로 개과천선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관악산에서의 특별하고도 끔찍했던 만남은 그들의 인생에 분명한 변곡점을 만들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진정한 강함과 올바른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1년 후 어느 맑은 가을날, 김소연 소령은 여느 때처럼 관악산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다. 발목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연주대 근처의 약수터에서 잠시 목을 축이던 그녀의 시야에 익숙한 듯 낯선 광경이 들어왔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등산객들에게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티셔츠에는 관악산을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예전의 천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듬직한 청년으로 변해 있는 박철민이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담배꽁초를 줍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소연은 잠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철민 역시 고개를 들다가 우연히 소연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소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진심이 담긴 사죄와 감사의 표시였다. 소연은 그런 철민을 잠시 응시하다가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진정한 참교육은 단순한 응징이나 처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계기 혹은 충격을 마련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김소연 소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효과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낸 셈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은 관악산의 맑고 상쾌한 공기처럼
절망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젊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불어넣으며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